안 돼! 안 돼! 큰 거 막았죠, 맨디? 지금 맨디 되게 큰 거 막았습니다. 완전히 뚫렸거든요. 레시포드, 완전히 뚫렸거든요. 레시포드 단독 드리블에서 레시포드가 낮게 깔았는데 그걸 발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한 명 한 명이 불필요한 압박, 그러니까 무리해서 지치는 압박이 없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선수들이. 근데 오늘 맨디 정말 큰 거 2개 막았습니다. 어쨌건 오늘 수비에서 최고 공신은 맨디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맨디는 실점 2개를 다 막았기 때문에 맨디가 최고 공신이네요, 현재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뭐 주심이 봤을 땐 뭐 오심이 그러니까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에키슨이 봤을 때 이렇게 끌어안는 거는 뭐 그냥 정당한 경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니요, 형, 다른 리그였으면 옐로카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량을 탓하실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맨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키슨에 대한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판에 대한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걸 맥과이어의 잘못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맥과이어가 하긴 했지만 판단은 심판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심판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맨유, 맨유 대 첼시의 프리미어 리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거는 맨유 대 첼시는 0대 0으로 비기면서 맨유도 첼시도 소득은 없이 끝났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가 손해본 경기입니다. 왜냐면 득점이 있을 수 있었던 뭐 레시포드가 됐든 뭐 약간 카바니 골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좀 골대 밖으로 벗어나는 카바니 골도 좀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맨디 선방만 없었더라면 한두 골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맨유 역시 요 근래 뭐 뉴캐슬도 이기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기면서 분위기를 탔는데 여기서 살짝 주춤한 거.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공수 간격을 좀 좁히고 수비력, 치렐, 주마,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까지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차기력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0대 0, 어느 소득도 없이 둘이 끝나버렸습니다. 첼시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맨유 역시는 리그에서 펼쳐지는 홈 경기 3경기 동안은 일단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두 팀 다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선수를 하나씩 뽑자 그러면 역시 치렐, 뭐 전체적인 플레이어를 보면 맨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드 플레이어로 보자 그러면 치렐이 있을 수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완비사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레시포드의 움직임, 그리고 카바니도 들어와서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완비사카가 수비력으로 정말 단단하게 묶어줬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완비사카의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첼시는 전반전에 320개 정도의 패스, 맨유는 240개 정도의 패스를 하면서 압도적인 패스 차이를 보여줬고, 첼시는 58%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맨유가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고 홈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공격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후반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카바니, 포그바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랬고, 맥토미니를 빼고 그린우드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많이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후반 막판까지는 다 첼시가 밀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둬놓고 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아쉬웠던 건 맨유 쪽인 것 같습니다. 첼시는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고, 정말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될 법하다는 골은 없었는데 맨디는 3연속 선방이 대부분 다 들어갈 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막았던 골대로 치면 이 끄트머리에 걸리는 슛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마타의 슛도 그렇고, 맨디의 선방이 없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캉테는 전반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팀 단위로 압박하는 거에서 캉테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좀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공수를 연결하는 역할로서는 캉테는 별로였다는 겁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수비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캉테가 계속 수비적으로는 잘 마킹해주고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나갈 때 기본적인 패스가 잘 안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럴 땐 코바치치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르지뉴는 계속해서 좋은 패스를 줬지만 역시 압박이 좀 강해지고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수비진이죠. 치렐부터 주마, 실바, 아스필구에타, 제임스까지 해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티아고 실바는 칭찬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티아고 실바가 막은 게 뭐 못해도 5-6개 정도, 뭐 길목을 잘 막고 선수 걷어내는 거,
뭐 전체적으로 정말 잘했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이제 나이가 있고 뭐 전성기보다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봐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건 제임스입니다. 옛날엔 공격력만 좋은 풀백 정도로 인식이 되었던 제임스가 언제부턴가 수비력이 많이 검증이 되면서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든든한 첼시의 오른쪽 풀백으로 조금 거듭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스필리쿠에타보다 어쩔 땐 공격적으로 훨씬 좋은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크로스라든지 이제 본인이 피지컬을 이용한 돌파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7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스프린트와 활동량 그리고 센스 있는 드리블과 약간 파워를 만들면서 크로스를 한 번 더, 그러니까 공격 기회를 뺏기지 않고 또 다른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칠렐이 확실히 왼쪽 풀백, 첼시의 약점이었던 왼쪽 풀백을 잘 메꿔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공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는 건 있지만 공격적 창의성은 역시 내려갔다는 겁니다. 특히 하베르츠가 좀 죽었던 느낌이 있죠. 베르너는 아무래도 세비야 전 때부터 계속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70분에 교체가 됐지만 하지만 하베르츠는 계속해서 창의적인 느낌을 보여줬는데 공격적인 옵션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투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창의성이 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보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를 살려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건 무승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지난 시즌에 굉장히 계속 지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꽤 괜찮은 경기력으로 상대와 맞불을 놓으면서 꽤 괜찮은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나 만족할 만한 경기였냐고 할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두 팀 다 뭐 양팀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헤드락을 걸었고 좀 아스필리쿠에타가 반칙성으로 넘어지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VAR 같은 경우에는 주심이 일단 존재를 하고 VAR은 서브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VAR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VAR에게 판단을 듣고 주심이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첼시 팬에서는 안타깝고 맨유 팬으로서는 약간 큰 거 다행이다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시포드 건과 또 같아요. 왜냐면 래시포드도 어쨌건 발로 차인 건 맞으니까 심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오심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첼시 역시 그런 상황이 없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키슨 심판에 대한 판정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뭐 맨유의 잘못, 뭐 맥과이어의 잘못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맥과이어가 헤드락을 했어도 심판이 불지 않으면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고 맥과이어가 정당하게 몸싸움을 했어도 심판이 반칙으로 부른다면 그건 역시 반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맨유 그리고 첼시 이렇게 선수 간의 비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유와 첼시 중반기로 넘어가는 10월 말까지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두 팀 다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승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강팀끼리 경쟁해서 무실점 클린시트를 해놨다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맨유와 첼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에브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대결은 빅클럽 간의 대결이 아니다. 왜냐면 우승 경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씁쓸합니다. 맨유 역시 한동안 EPL을 호령했던 팀이고 그런 팀의 라이벌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우승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첼시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특히 에브라가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거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두 팀 다 아직까지는 솔차르 감독, 램파드 감독도 초보 감독이고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새로운 이적생들로 기대치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이적생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적응 문제 그리고 조직력 문제도 서로 앓고 있기 때문에요. 맨유와 첼시의 약점과 문제점은 거의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팀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팬들에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